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55분입니다. 예, 오늘 영국 총리, 새 영국 총리 40대 새 영국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메리 엘리자베스 트러스, 예, 외무부 장관입니다. 현 보수당의 외무부 장관이고 16만 보수당원들의 중에서 8만 1326표를 획득해서 이번에 새로 당대표가 됨과 동시에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영국은 다수당의 대표가 바로 총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임 보리스 존슨 전임 수상이 대표에서 사직을 하면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표로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총리가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즈 트러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엘리자베스를 줄여가지고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총리가 됐습니다. 나이는 이제 47살입니다. 외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됐어요. 뭐 성향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실적인 것이 맞다. 보수주의라기보다 현실주의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브렉시트 당시에, 브렉시트 전에는 브렉시트를 좀 찬성했던 사람이 브렉시트가 되고 나서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얘가 영국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잠깐 현실에 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느낌, 자신의 어떤 주장을 막 억지로 구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좀 유심히 봤는데, 리즈 트러스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주의자고 국익우선주의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감세를 가장 추진하고 있고, 또 뭐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에너지 문제는 원자력을 상당히 좀 선호할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 부분에서는 러시아하고는 뭐 지금도 뭐 영국은 상당히 뭐 대척점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이제 푸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적으로 갈 것이고, 새로운 것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적성국으로 갈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미리 지금부터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그 트러스 장관, 지금 이제 총리에 대해서 얘기는 사실 뭐 이 정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외교 정책은 앞으로 봐야 알겠죠. 제가 여기서 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 총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영국 총리. 그러니까 왜 영국 총리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 내각제의 시작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수상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말하자면 왕권이 분할, 권력이 그 귀족들하고 같이 이제 뭐랄까요, 배분이 되면서 왕권이 제한된 거죠. 그 왕권의 제한과 같이 만들어진 게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대표인 거죠. 예전에는 평민이 이제 거의 낄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평민까지 끼어들면서 노동당 뭐 이런 것이 끼어지면서 이제 하원, 양원이 이제 상원, 양원이 있었지만, 예전에 상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시작과 함께 궤를 같이 한 것이 수상이라는 제도고, 지금 총리, 그 처음 이제 총리가 바로 로버트 월플이에요. 로버트 월플. 이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영국 총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First Lord of the Treasury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과 그 총리를 겸직하는 것이 영국 총리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보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수상인 거예요. 뭐 이렇게 가오시만 자꾸 이게 아니라 내 사인이 없으면 돈이 1원 한 푼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보수적인 나라의 어떤 수장인 거죠. 그래서 영국 수상은 재무부 장관과 같이 겸직하고 또 하원의장과 같이 겸직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다수당의 대표인 것도 맞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거고, 당대표는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처럼 뭐 아닌 사람도 하고 막 별로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은 원내대표가 그냥 대표입니다. 그게 또 그 원내대표가
또 수상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상의 개념은 그럼 왜 생겼느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재밌는 건데 이거는 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영국은 이제 조지 1세부터 그러니까 1714년에 조지 1세가 지시로 재무경을 만들었어요. 재무장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면 수상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무장관이 수상을 하는 건데 조지 1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 승계 순으로 해서 영국 왕이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국 왕가에서 하노버에서 왕으로 있는 사람을 조지 1세를 데려왔어요. 예, 왜? 영국 왕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누가 죽설님 왜 이러겠어요.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이 드릴 수 있는 시기이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 사람이에요. 하노버 왕가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이가 지금 거의 다 50이 다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예,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선제후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독일은 그냥 독일이 없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The Holy Roman Empire. 예, 그리고 여러 왕들이 모여서 선거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았습니다. 근데 모든 왕들이 다 그러니까 독일 안에 있는 왕들 여러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은 게 아니라 몇몇 그 공국 프린스들이 모여서 뽑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프린스 중에 하나가 하노버였습니다. 그래서 하노버 왕국 이 사람은 영국 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어차피 이 조그만데 내가 그냥 왕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영국에 와 있긴 하는데 자기 마음은 하노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영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의원내각제를 하게 됐냐면 하노버라는 독일인을 영국 왕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영국 왕에 대한 통치의 자신감도 솔직히 없고 왜? 영국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뭘로 얘기했냐면 자기는 독일어밖에 못하니까 프랑스어랑 왜? 옛날엔 또 그 왕가의 언어가 프랑스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프랑스어로밖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예, 그냥 누구 하나를 시킨 겁니다. 네가 그냥 좀 통치를 해줘라. 내가 지금 힘들고 나 별로 관심도 없다 여기.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지 1세부터 시작하는 하노버 왕조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독일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까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왕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지 1세, 예, 그 다음 조지 2세, 그 다음 조지 3세, 조지 4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4세. 그 다음에 영국 대영제국 최고의 치세였던 빅토리아 여왕. 예. 68년을 냈어요. 68년. 예, 어마어마합니다. 68년을 냈어요. 재위 기간에 무려 19명의 내각이 있었고, 64년이네요. 19명의 내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깼죠. 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을 했기 때문에 깨버렸습니다. 64년 재위를 한 거를 깨버렸어요. 지금은 영국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도 아니고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그리고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7세, 그 다음에 조지 5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8세. 이 에드워드 8세가 이제 왕이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조지 6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콜린 퍼스가 주연하는 킹스 스피치가 나오는 조지 6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더듬의 딸이 엘리자베스 2세예요. 지금 있는 이 분이죠. 여기까지가 다 독일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는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버트라고 그래서 영국에 가보면 이제 제가 런던에 가보면 자주 갔지만 런던에 가서 보면 빅토리아 알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알버트하고 빅토리가 상당히 그 금들이 좋았고 근데 알버트는 또 일찍 죽었어요. 41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뭐 80이 넘어까지 살았는데 하나인가 둘인가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보다 뭐 한 40년 더 살았죠. 예, 이 사람도 독일 사람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도 독일 피지만 자기 엄마가 또 독일 여자인데 그 독일 여자가 너무 막 그 독일스러움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검소함이라 뭐 그 어떤 약간 좀 독일 사람이 좀 뭐랄까요 좀 옛날 제가 그 어떤 뭐 서강대 독일어과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자기도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도 정말 짜다 인색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집요하다. A형 같은 그런 집요한 느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들들 볶는 느낌, 뭐 그런 될 때까지 들들 볶는 느낌 그런 게 거기에 빅토리아 왕이 너무 머리가 아팠다고 그래요. 뭐 이게 여담이지만 아무튼 조지 1세부터 2, 3, 4부 쭉 해서 엘리자베스 2세까지 다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윈저 왕 있죠. 윈저 왕가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이 조지 5세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지 5세가 아까 얘기했던 조지 6세의 아버지입니다. 예, 조지 6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말더듬이 저기 킹스 스피치나 말더듬이 아버지가 조지 5세인데 그분이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영화 보면 1차 세계대전도 나오죠. 1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독일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독일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막 둘이 싸우는데 근데 자기 왕가가 독일 피가 흐르니까 그리고 왕가 이름도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하노버 왕국 이러니까 어때요? 국민들이 왠지 왕은 독일 사람이고 자기는 독일을 위해서 나가 죽고 이러니까 이게 얘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조지 5세는 이게 더 재밌는 게 빌레림 2세,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독일 황제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딸이 독일 황제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딸이 독일로 시집가가지고 자식을 놓은 게 빌레림 2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독일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독일이라는 그 이미지를 지우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수상을 만든 이유는 독일이라는 것을 지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영국을 모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수상을. 영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지 왕이고 뭐 조지 1세, 2세, 3세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이야. 조지 1세, 2세까지만 해도 영어를 몰랐어요. 3세부터 해야 영어를 압니다. 그러니까 3세부터가 진짜 영국어로서 영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인이기 때문에 영국을 몰라서 수상을 만든 거였지만 나중에 가면 아예 자기들이 독일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윈저라는 가문을 새로 창시합니다. 하노버 왕국인데 윈저라는 걸 창시해요. 예. 그래서 하노버 왕조가 윈저 가문이 바뀝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핏줄인데. 그게 조지 5세입니다. 예, 조지 5세예요. 아까 얘기했던 킹스 스피치의 아버지, 예, 컬린 퍼스의 아버지. 그게 조지 5세인데 거기서 윈저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국 총리라는 것이 아예 공식적으로 생겨요. 그때만 해도 그 전에만 해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부 장관이 그냥 관례대로 총리를 하고 이랬는데 조지 5세가 딱 되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원 의원만이 뽑고 뭐 물론 상하원 의원이 한 적은 없다고 그러지만 영국 국민들이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폭적인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귀족들하고만 이렇게 권력을 배분했는데 이제는 아예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선거에서 다수당의 대표를 그냥 자동으로 총리를 시키는 그걸 아예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총리의 어떤 그 권한을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2014년도에. 예, 1914년도에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 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다급했던 거죠.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예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막 거의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속으로 솔직히. 자기 피는 다 독일 피인데 막 히틀러네 뭐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런던 폭격하고 막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영국 사람들이 참 분별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뭐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일본하고 식민지였는데 왕가가 다 일본 피고 이러면 그 왕을 뭐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 가서 막 해코지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 여왕에 대해서 상당히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이해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독일과 전쟁을 2번이나 했어요. 영국 청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심지어는 독일 폭격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킹스 스피치 뭐 그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영국 총리라는 것은 그런 어떤 애환, 영국 왕가의 애환에 서려 있는 거예요. 예. 조지 1세 때부터 시작됐던 그 독일과의 관계,
영국과 그 왕의 독일 피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시작돼서 이 영국 총리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질 때도 마저도 세계대전과 연관이 됐단 말이죠. 1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갖고 있는 미안함인 거예요. 네, 그런 조바심일 수도 있고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사실 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국이 미국보다 여성 참정권이 더 빨리 됐어요. 예, 이게 사실 영국 총리가 법으로 되면 1914년 에 발맞춰서 영국이 여성 참정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이후에 또 한참 후에 참정권이 생겨요. 여성이 거의 한 상당히 오랫동안 이후에 나중에 여성 참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성 참정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이런 어떤 그 영국 왕가의 어떤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참정 그 어떤 그 권력이 고스란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영국 왕실이 상당히 좀 뭔가 존경만 받고 이럴 것 같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 외줄타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누굴 서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국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지켜봐왔던 부분들을 느끼는 것들 여러분한테 좀 획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가가 독일의 어떤 혈통이다라는 부분들, 이거 부분은 약간 이 부분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수당하고 노동당의 어떤 이걸 보면은 그냥 엘리자베스 2세 때만 딱 보자고요. 엘리자베스 2세 때만 딱 봐도 그러니까 조지 6세부터 볼까요? 거의 보수당이에요. 거의 보수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조지 6세 때부터 1935년 때 보면 노동당, 조지 6세 때는 노동당 하나, 보수당 5명.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때는 보수당이 6, 7, 8, 9, 10, 11명이고 노동당이 5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보수당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이 보수당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을 비교하면 대부분이 보수당이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20세기 들어와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성 총리 3명은 다 보수당이에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대처 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 수상, 예, 테레사 메이 2016년부터 19년 했어요. 예, 보수당이에요. 그 다음에 리즈 트러스, 예, 마찬가지로 보수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연히 일치든 뭐든 노동당 쪽에서는 여성 총리가 나온 적은 없어요. 예, 다 영국 보수당에서 나왔고, 또 영국은 블루가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가 진보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틀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리즈 트러스트 총리가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색다른 시각,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재미나게 잘할 것인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고,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